자,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요, 좀 특이합니다. 흉가 동호회 분 중에서 어떤 정말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실제 영안을 가지고 흉가 탐방을 좀 다니시는 그런 일반인 분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께서 특이한 게 개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한테 귀신을 보면 짖게끔 훈련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짤막하게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한 분이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이분을 만나 뵙고 나서 예. 이제 그 촬영하다 보면 가끔씩 드라마 같은데 강아지들 막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거 네. 데리고 오시는 분이 훈련사님이시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한번 넌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훈련이 정말 가능할까요?라고. 근데 물론 이거는 앞쪽에 이제 사전 정보인데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짖는 경우가 꼭 귀신이나 헛것을 봐서 그런 건 아닌 경우가 대다수긴 하대요. 근데 오, 만약에 그래요? 정말 걔가 이제 귀신을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훈련은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듣기 전에 나오면 안 돼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동호회 같은데 되게 자주 다녔어요. 네. 그래서 막 체험 활동 하려고. 근데 되게 큰 동호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디를 뭐든 가려면 침묵을 도모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네. 약간 좀 동호회 사람들끼리 간담회 모임을 한번 해보자. 각자 오. 이제 자기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한번 모여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자리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네네. 근데 나갔는데 다른 분들은 뭐 너무 평범해가지고 어떤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분이 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잘못 말씀하신 게 본인이 영안이 있는 게 아니고 친구분 중에 영안이 있으신 분이 있대요. 그거 잘못 말했구나. 네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그 친구분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합동으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귀신을 보면 짖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듣는데, 이거 정말 신박한 훈련을 시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네, 정말,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귀신을 본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서 이용을 해먹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분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셨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모임을 이제 막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막 서로서로 이제 귀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모임이 끝난 상태에서 그분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명함을 드리면서, 내가 사실 방송국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다. 라고 이제 따로 연락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동호회 같은 경우에 방송에 나오고 나면은 거의 회원 수가 되게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있구나. 네, 네. 그래갖고 그분이 너무 좋다고 지금 자기 동호회 쪽이랑 해가지고 같이 촬영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이제 그분이랑 얘기가 끝났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죠.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흉가 동호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상당히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귀신을 찾아다니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와, 이건 진짜 재밌다.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발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어갔고, 그 동호회 분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흉가 체험을 갈 때 장소를 미리 좀 가르쳐줘라. 우리가 가서 먼저 사전 답사하고 인서트 따야 되니까 그때만 우리가 먼저 가서 하고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걸 영상을 찍겠다. 네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후쯤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흉가를 가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하셔갖고 저희 쪽에서 무당을 대동해가지고 먼저 그 흉가를 갔어요. 어허, 예. 무당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귀신이냐 어딨냐를 엄청나게 열심히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그 지도 그려놓고 막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다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네. 다음날 이제 휴가 동호회가 왔죠. 휴가 동호회가 와가지고 딱 오시는데 자차에다가 이제 뒤쪽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개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되게 시골에서 흔히 보는 그 진돗개랑 다른 어떤 왠지 모를 개들이 잡종이 된 그 개 있잖아요. 아, 덩개. 네, 그 개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개가 그 훈련을 받은 개래요. 이 개가 들어가면은 이제 귀신을 보면 짖을 거다. 저 이제 방송팀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이제 옆에 카메라를 들고 딱 들어가는데 걔가 진짜 걔가 훈련을 정말 잘 받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낯선 사람을 보고 짖지도 않았고 예. 순간에 들어가는 동안도 잘 안 짖다가 진짜 어느 순간 들어가다가 한쪽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한 곳을 보면서 막 짖는 거예요. 오, 똑똑하다. 예. 훈련을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오, 예. 막 옆에서 주인이 됐어 그만해 이러면 정말 딱 짖는 걸 멈추고 예. 또 그러면 이제 흉가 동호회에서는 막 촬영을 하고 그 귀신 보고 있다고 해서 짖은 곳에 막 카메라로 막 사진을 찍고 또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또 걔가 막 짖어요. 네. 그건 또 거기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흉가 체험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게 무당이 얘기했던 귀신 위치랑 다 똑같은 곳에서 짖었어요. 아, 그 위치에? 네. 정말 정확하게 그 위치에만 딱딱 짖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진짜 보나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정말 아까 잠깐 앞쪽에 얘기했지만 이런 훈련이 가능한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감독님이 이제 아시는 그 훈련사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네. 걸어갖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개가 있다. 정말 가능할까 이런데 이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개가 허공을 보고 짖는 이유에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은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짖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짖으면 어쨌든 주인이 와서 그만 짖어 이러면서 간식을 주든 뭘 하든 그걸 하니까. 근데 이분 말씀은 정말로 허공에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짖게 만들 수 있다고. 그거를 훈련을 하는 게 구조견이래요. 아, 예. 사람만 보고 짖게 딱 만드는 게 구조견 훈련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정말 귀신을 본다면 그 귀신을 보고 짖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되게 재밌다 하면서 이분이랑 촬영을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날. 네. 가가지고 회 짓는데 하면은 항상 무당이 얘기했던 곳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촬영을 끝내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시거든요. 강아지예요. 네네네. 조그마한 강아지. 그분도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그 강아지를 이제 한번 흉가를 데리고 가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저도 감독님 댁에 가서 봤지만 그 개도 정말 안 짖어요. 그래갖고 정말 짖는다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감독님도 산책하는 겸 한번 흉가 데리고 가서 해보자 한 다음에 마침 감독님 댁 근처로 한 20분 정도 차 타고 나가면 가까운 곳에 흉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예. 그곳에 이제 마실 나가듯이 개를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예. 뭐 밤에 가진 않고 낮에 갔는데 정말 그 안 짖는 개가 일정 위치를 보면서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개가 귀신을 본다는 말이 맞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기획을 해서 약간 다큐멘터식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감독님이 무당분이랑 그분 처음에 동호회 그분이랑 해가지고 합동 촬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건 거죠. 궁금하다. 네. 무당이 그 굉장히 개를 재밌는 보면. 거예요. 무당이 그 개를 보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무당이 네. 보는 것과 개가 보는 게 똑같다면은 그거는 정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그분이랑 이제 협의를 잘 해가지고 무당 형님이랑 그분이랑 저희 촬영팀 해가지고 한 되게 유명한 흉가를 갔어요. 네. 되게 유명한 흉가를 가서
이제 이런저런 안전수칙 다 설명을 듣고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저랑 무당님이랑 그 견주분이시랑 예. 그리고 다른 VJ 한 분 이렇게 네 명이서 흉가를 딱 들어갔죠. 흉가를 딱 들어가면서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무당 형님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저희들한테만 조용히 있다 없다 정도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흉가를 들어갔는데 네. 걔가 안 짖는 거예요. 거기가 4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상가 건물. 예. 예. 1층을 도는데 안 짖어요. 2층 올라갔는데도 안 짖어요. 3층으로 올라갔는데도 안 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얘 왜 안 짖지? 이러고 있는데 무당님한테 그래갖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형님 뭐 왜 그러시냐고요. 그러니까 무당님이 막 되게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와 나 여기 들어올 때 혹시 해가지고 한번 물러났다고. 아, 귀신을 못 오게? 네, 물러났대요. 예. 니들 모르게 하고 그냥 정말로 일반적으로 개들이 막 짖으니까 오. 만약에 정말 없으면 안 짖을까라는 생각이 그분도 문득 든 거예요. 와, 그분도 반대로? 이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실험 정신이 좀 높으시거든요. 그분도. 오, 예. 저희도 저희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가기 전에 건물에 있는 걸 물러났대요. 네. 근데 정말로 걔가 3층까지 짖질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찐이다. 이건 정말 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4층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짖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무당님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시 부를 수 있어? 이러니까 아니 그거는 안 되고 다음날 다시 와야 된다. 그리고 나 내일 한번 또 해보자. 그래갖고 다음날 또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이제 무당한테 미리 얘기했죠. 형이 이번에 하지 마요. 한번 정말 실험해봐요. 이러니까 무당님도 그래 그럼 제대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1층을 들어갔어요. 쭉 가다가 한 방을 보고 막 짖는 거예요. 무당한테 조용히 물어봤죠. 형님 어때요? 있어. 오. 있군. 또 2층 올라가서 또 갔더니만 어느 곳을 또 막 짖어요. 또 물어보니까 있대요. 오. 또 3층 올라가려면 3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또 막 짖어요. 또 있대요. 이게 너무 딱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대박이다. 예. 그러니까 무당님도 너무 신기했나 보지. 그날 촬영을 끝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개를 막 쓰다듬으면서 야 너는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다듬으면서 되게 귀여워했거든요. 그래서 주인분이랑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훈련을 제대로 시키신 것 같다. 우리 쪽에서 파악을 했을 땐 정말이신 것 같다. 네. 정말 대단한 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편집을 하러 들어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지부댁으로 들어가셨겠죠.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조금 자만심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네. 그분이 저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촬영을 했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뭐 카페나 그런 데도 올려도 되냐라고 물어보길래 뭐 그분이 출연하셨던 내용이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 거니 괜찮다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카페에다가 자기가 자기 강아지랑 같이 이런 촬영을 했고 무당 공연을 받아서 우리 개는 정말 귀신을 봅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흉가 동호회 같은 데서의 기본적인 거는 귀신 보고 증명하고 싶어다 보니까 그분이랑 같이 이제 흉가 체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겠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냥 거의 매주마다 한 곳씩 가가지고 그 개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막 체험하면서 저기 귀신이 있어 하면서 막 개 짖는 거 가리키면서 막 그런 걸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촬영을 할 때 당시 세이브 파일이 굉장히 많아갖고 그냥 편집해놓고 묵혀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좀 쉬는 날이 또 돼가지고 그 카페를 다시 들어갔어요. 네. 완전 인기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오, 그 카페에서. 네, 견주가 완전 예.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또 생각났다 싶어갖고 저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촬영했던 그 누군데 이번에 뭐 인기 좋아지셨네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또 흉가 체험을 간다길래 저도 이번에 한번 동행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괜찮대요. 네. 그래갖고 그분이랑 같이 한 2주 후쯤 전화 통화하고 2주 좀 흉가를 딱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완전 그러니까 이분이 덩치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체격이 네네. 되게 좋으셨어요. 살 좀 오르셔가지고
그때가 촬영하고 나서 한 달 반? 2달 정도 후에 만났는데 사람이 살이 못해도 한 20kg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 쫙 빠졌구나. 예. 예, 그 걔를 봤는데 걔는 근데 다행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 건강이. 예, 건강이 괜찮아 보여갖고 그래갖고 저분 흉가 막 다니시고 막 그래갖고 좀 꼬였나? 그럼 걔가 짖으면 귀신 있다는 거 알면 무당 찾아가면 될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날 이렇게 체험 활동을 딱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체험 활동을 하신 분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수고비처럼 해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해갖고 안 냈는데 다른 분한테 막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생각보다 양이 꽤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업으로 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갔고 그분이랑 이제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 예.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신발을 그렇게 무당도 아니시고 무당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네. 그래갖고 그분한테 이제 좀 얘기를 했죠. 체험이 끝난 다음에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럼 저희가 또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아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헤어지고 한 2주쯤 지나니까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정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래요. 네. 그래갖고 감독님이랑 이제 다른 VJ 작가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그분 댁으로 갔죠. 네네. 그분이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시골 살고 계셨거든요.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차를 딱 대는 그 순간부터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 예? 집을 들어갔는데도 개가 짖는데 그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게 아니고 개가 막 온 집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짖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럼 그 집안에 그렇게 귀신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와. 만약 그 개가 정말 귀신을 보고 짖었다 그러면 또 근데 그분이 이제 훈련을 잘했다 했어요. 짖지 말라 그러면 짖진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막 짖지 말게 막 한 다음에 간식 주고 이제 저희랑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예. 이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 이러니까 밤만 되면은 어쨌든 그분도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짖더래요. 네. 깰 거 아니에요. 깨가지고 조용히 해야 한 다음에 다시 잠들면 또 짖더래요. 네. 그럼 또 깨고 그거를 방송 촬영이 있고 나서 카페에서 유명해져서 흉가를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야, 붙었구나. 네. 근데 이게 그분 말로는 자기가 흉가 체험 그렇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받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그 욕심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계가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는.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아세요? 대략.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그날 흉가 체험에서 돈을 줬던 분한테 몰래 연락처를 주고 대충 들었던 게 10만 원 선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사람당 아니면 그날? 사람당. 와, 그럼 몇 명? 한 5명 가면 그때 50만 원? 당시 네, 5-6명 가면 이제 5-60만 원. 오. 많이 데리고 가면 10명 데리고 가면 100만 원. 일주일에 오. 그렇게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못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네.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하길래 이제 사실 감독님이 돈독 올라갖고 이런 거 써먹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강아지를 이용해가지고 어. 그분은 어쨌든 감독님도 애견이시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도와줄 수 있는데 무당을 소개는 해줄 수 있다고. 근데 그거에 관련된 비용은 우리는 일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어.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돈을 이제 어쨌든 벌었잖아요.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그냥 물컥 비는 거예요. 그냥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무당이라도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예, 예. 그래갖고 다른 무당분을 소개를 시켜드려갖고 그 무당분이랑 같이 그 집을 다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걔는 미친 듯이 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 멍멍멍멍 거리면서.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싹 보더니만 집이 바글바글하대요. 귀신이? 예, 진짜 바글바글하대요. 예. 그러니까 무당분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구판 버리시면서 쳐내시고 나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곳 가지 말라고. 하고 나서 좀 돈을 짭짤하게 받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좀 넘었나? 그러니까
그분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 걔가 이상하대요. 짖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걔가 너무 이상하대요. 행동하는 게. 네.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흉가를 또 가셨어요? 이러니까 아, 그건 아니죠.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막 그런 말을 하셔갖고 네. 갔더니만 정말 걔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짖는 건 아닌데 허공을 딱 보고 파바박 뛰어가가지고 또 허공을 보고 또 파바박 뛰어가서 또 허공을 보고 막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줘도 막 밥 먹다가 갑자기 막 뛰어가가지고 허공을 보고. 예. 진짜 걔 왜 이러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감독님은 그걸 보더니만 아유 애가 뭔가 좀 그렇다 이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가 아는 훈련사분한테 그 영상을 이제 찍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사 의견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강아지가 귀신을 봐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집에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있었다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집안에 가족들이 정말 많았던 집에서 살던 개가 가족들이 다 사라진 거라고. 아, 그럼 걔가 불안장애가 올 수 있다고. 예. 훈련을 받아야 된다. 다시. 라고 훈련사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감독님이. 니도 개 키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응? 예. 내가 이거는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걔가 불쌍해가지고 훈련사한테 데리고 갈 거니까 놔두라고 한 다음에 그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개는 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다시 주인품으로 돌아갈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파양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입양을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다 있네. 제가 봤던 동호회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예. 강령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수두룩 하시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엘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제 식량 장비나 도구 아니면은 뭐 흔히 나오는 그런 루머들 같은 거가 실제 사례인지 아닌지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개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아니,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렇게 된 거지? 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후에 이제 그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예.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이제 훈련사 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구조견 훈련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면 일단 짖게 만드는 훈련을 먼저 시킨대요. 네. 그러니까 짖었을 때 간식을 주는 훈련을 먼저 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구조견 기준, 구조하는 대상자를 경우 짖는 훈련을 그 대상자를 놓고 짖게 만든 다음에 간식을 주고. 네. 그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거에 간식을 받는 존재가 앞에 있을 경우 짖게 훈련을 시킬 수 있대요. 네네. 아마 이제 그분 말로는 정말 영안이신 분이 있었다면은 흉가 같은 데 데리고 가서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보고 짖는 거를 반복 훈련을 시켰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거 어쨌든 여기 귀신이다 뭐 짖어 했는데 짖었어. 그러면 딱 주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겠네요. 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강아지 생각은 내가 쟤들 보고 짖으면은 나한테 간식이 오는구나가 훈련이 되는 그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훈련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 주시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무섭진 않은데 사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귀신을 보게끔 훈련을 받은 개? 라고 했을 때 딱 진짜 흥미가 생겨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흉가를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것도 정말 무섭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카페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런 걸 좀 하고 나서 그런 거 훈련을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꽤 늘었어요. 아이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궁금해서인지 아니면 그분 돈 버는 게 조금 부러워서인지 모르겠지만 막 카페에서 이제 막 자기 강아지 사진 찍어 올리면서 우리 개도 훈련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런 막 글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근데 그 카페는 결국 이제 뭐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체험 활동 줄더니만 이제 거의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카페긴 하거든요. 그래요? 거의 예. 네, 거의 근데 오늘 시참하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개나 그런 건 없이 그냥 흉가 체험 정도 하는 그런 조만한 소규모 카페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스라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스라님 사연을 듣고, 이제 남양특집 방송 스텝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이 촬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아니, 그러면 아스라님 찍은 방송은 어디서 보실 수 있나요? 뭐, 아니면 아스라님 그럼 뭐 증거를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 좀 이런 의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은 드려요. 그런 건 뭐 저작권 문제도 당연히 있고, 그걸 함부로 노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정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가 방송 프로그램에 얘기 못하는 이유는 네. 말씀했다시피 저작권 문제예요. 그쵸, 그쵸. 그 심하잖아요, 제가 방송국은. 방송국 저작권은 정말 심하게 걸어요. 어,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함으로써. 네네네. 네. 그리고 돌빈님이 빚덩이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뭐 사진이라도 찍었지 네. 않았을까, 영상이라든지. 근데 그건 예전에도 저희 말씀해 그것도- 주셨는데, 그죠? 네. 저희 그것도 잡아요. 그쵸. 감독님. 예. 핸드폰 키지 말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무전기를 끼는 거예요. 사실 무전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버튼 누르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남들이 네.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체 통화 걸어놓고 계속 이제 서로 말하면 더 편한데 무전기를 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통신이 안 되는 곳이 좀 많긴 하지만 핸드폰도 그래서 키지 말라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영국 사연에서 뭐 3개월간 지내면서 사진 찍은 게 없냐 그러시는데 없겠어요. 저 있어요. 어, 있는데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집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함부로 공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 집이 예. 제 집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 맞아, 가족분들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저작권 문제가 제일 커요, 사실. 맞아요. 특히 방송국 어. 쪽.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일반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질문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궁금하셔서 그렇게 질문을 남기셨는데 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한번 확실하게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스라님. 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만큼 궁금하다, 좀 이렇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그만큼 또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은 없길 바라면서, 오늘 네. 이야기도, 근데,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막 그 기억력 되게 좋다고. 이거 뭐 나중에 뭐 정말 기회가 돼가지고 뭐 10만 돼가지고 이벤트로 나가면 제가 한번 노트를 가져갈 거예요. 다 적어놨어요? 제가 9년 동안 촬영하는 일지를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뭐, 윤회인 아빠님인데, 거의? 이분? 예. 촬영 일지를 만들려고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보고 이제 자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감독님들이 항상 촬영 일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흉가를 갔다 오면은 지역 이름이랑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설계도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 같은 걸 다 기록을 해놔요. 네네. 네,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근데 대충 보면 알잖아요. 아, 맞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아스라님이 거의 초창기 때 한두 번 참여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리스트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다 작성을 해놨고 이거를 다 기억을 이제 정부 못하니까 해놓은 게 있다라고 하고 리스트를 쫙 줬는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다고요? 이랬잖아요. 진짜. 네, 그쵸. 이거 언제 다 푸냐고.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많아요. 이분 썰이. 그 당연하죠. 많이 9년인데. 다녔으니까요. 9년 동안 다니다 보면 잠깐 귀신 봐도 그게 썰인데. 그렇잖아요. 네, 물론 그거를 이제 기록해놓고 조금 앞뒤 조금 좀 화려하게 잘 짜내면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네,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또 이야기 그래서 들려주셔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흥미로운 얘기여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하죠. 그래서 내일은 좀 무서운 것 같고. 아이고, 아이디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아스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무섭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흥미로우면서 그 또 강아지가 불쌍하면서 또 무서운 이야기였거든요. 아, 이분 기준이 너무 높아서 기준이 높다 보니까 아무튼 너무나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이쁜 댕댕이들이 아무도 없는 곳을 보고 짖진 않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